안녕하세요. 저는 앰비언트 인공지능 플랫폼 및 실습을 수강 중인 건설환경공학부 윤현수입니다. 제가 리뷰하게 될 논문은 Enhancing Video Analytic Accuracy via Real-Time Automated Camera Parameter Tuning이라는 논문으로 퍼듀 대학교의 스펜두 펄이라는 분과 이 NEC Laboratory 소속의 연구원분들께서 진행하신 연구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 모티베이션과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길고 탄탄하게 설명한 편입니다. 가장 먼저 브로드하게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비디오 애널리틱 시스템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IoT, 엣지 컴퓨팅, 또 5G 기술의 확장과 함께 이 비디오 애널리틱 시스템의 범용성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한 이 시장의 규모는 27년 약 21조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제 이 저자가 설명한 이 비디오 애널리틱 시스템의 구조인데 이 좌측에 있는 이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분의 왼쪽으로 비디오 애널리틱스 파이프라인 VAP라 하고 또 이 오른쪽에 이 엣지 클라우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애널리틱스 유닛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Analytic Units, AU인데 그래서 이 AU는 그 단순하게는 이제 뭐 얼굴 인식이나 이 객체 인식 등의 태스크를 AU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U의 특징 중 하나는 뭐가 되었든 이 태스크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이 비디오 스트림 캡처에 활용되는 카메라의 성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신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들을 살펴보면 이 비디오 스트림 캡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 좌측의 카메라 세팅 파라미터들이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가진 파라미터들인데요. 그 중에서 카메라가 촬영을 할 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 애들로 이제 예를 들면 노출, 화이트 밸런스 등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를 저자들은 이제 non-automated parameter 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로 표시한 brightness, sharpness, contrast, color level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출발은 이 non-automated parameter들을 잘 조절하면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한 카메라가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가 인식하는 정확도의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 논문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합당한가, 의미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non-automated parameter들을 조절하는 것이 유의미한가를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본 이 논문의 저자들은 세 가지 인사이트들을 제공하며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정당화합니다. 이 첫 번째의 환경의 변화인데 이 환경의 변화가 이후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이 태양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뭐 햇빛의 양, 비, 안개, 눈 같은 날씨, 그리고 장소의 물리적인 상황, 뭐 주변 조명 조건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24시간에 걸쳐서 녹화된 여기서 커스터머 비디오 데이터셋이라 칭하는데 여기서 커스터머는 아마 공저자인 NEC 연구소의 고객들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루 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AU 성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에는 카메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디폴트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을 과 이제 퍼슨 디텍션 두 개를 수용했는데 페이스 디텍션은 레티나넷, 퍼슨 디텍션은 efficient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은 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 첫 번째 실험에서 제공된 인사이트는 이 MAP 값들이 같은 데이터, 같은 모델에서 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를 먼저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이제 첫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실제로 이 non-automated 파라미터들이 조절하면서 이 성능 향상이 가능한가, 이 조절하는 것이 유의미한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non-automated 파라미터 중 본 논문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밝기, 대비, 색상 수준, 선명도 이 네 가지 파라미터를 image appearance parameter, 그러니까 IA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 IA 파라미터는 결국 이 non-automated 파라미터의 일부에 속하고 자, 이 노테이션을 IA 파라미터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여기 첫 번째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의 피겨 4의 이 좌측은 같은
어, 이 피규어 4는 같은 프레임의 캡처를 이 IA 파라미터의 여러 조합을 통해 조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왼쪽에 있는 프레임이 디텍션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디텍션 모델은 이번 efficient 을 사용을 하였고 이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면서 수행한 결과 이 컬 디텍션에서는 2분 동안 누적 1890개의 추가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었고 person 디텍션의 경우 96개의 추가 디텍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조절을 통해 AU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가 이 실험의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테이블 2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 즉 환경에 따라서 IA 파라미터들의 최저값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가변하는 환경에서 이 AU의 각 태스크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IA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튜닝해줘야 한다는 이 두 번째 인사이트들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모티베이션은 이번에는 이 AU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에 이제를 출력을 해서 치고 이제 불을 껐다 키면서 낮과 밤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고 두 가지 AU, 그러니까 즉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person detection과 face detection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요. face detection은 retinanet, person detection은 efficient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인사이트는 이 최적의 IA 파라미터 세팅이 태스크별로 다르다입니다. 이 테이블 3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 또 시간뿐만 아니라 태스크에 따라 AU의 성능이 가장 좋은 파라미터 세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티베이션들을 종합하면 IA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면 AU의 성능을 확장할 수 있다를 확인하고 그리고 가변하는 시간이나 환경에서 그리고 각 AU에 맞게 IA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사이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환경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이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을 조절이 수행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IA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디텍션은 24시간 동안 지속되고 싶고 또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24시간 지속되는 24시간 동안 모든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캠튜너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캠튜너의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뒤에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캠튜너의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에서도 모티베이션에 대한 설명을 매우 상세히 했고 이 캠튜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 발생하는 챌린지들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순으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요약한 결과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문제와 각각에 대한 세 가지 어프로치들을 뒤에 이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identifying best camera setting for particular scene. 즉,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위치에서 카메라가 하는 화면은 계속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이를 어댑티브하게 최적의 IA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쌀사 알고리즘 기반의 강학습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 본질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면은 보상이나 페널티가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좋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에이전트,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environment라고 칭하는데 에이전트는 이 태스크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객체이고 환경은 주어진 디텍션 환경이겠죠. 즉, 에이전트는 어떤 상황,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제어를 수행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보상의 합을 이 전체 시퀀스에 걸쳐서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식이고요. 어, 여기서 펄리시를 학습한다고 칭하는데 이 펄리시란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매핑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습하는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에 이 리턴을 Q 밸류라고 칭하는데 이 Q 밸류들에 대한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Q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이 Q 테이블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 이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이 Q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강학습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문제를 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화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스테이트는 카메라에 입력되어 있는 AI 파라미터 값들,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가 이 입력되는 것 외에 수집하는 AI 파라미터 값들을 튜플로 구성하였고, 액션은 이 어, IA 파라미터들을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IA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했을 때 위어드가 있어야 강학습 에이전트가 수행한 액션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ground truth value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 AU의 퀄리티를 estimate 해주는 AU Specific Analytics Quality Estimator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왜 AU Specific이냐? 앞서 모티베이션 파트에서 각 AU별로 최적의 IA 파라미터가 다르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어댑티브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AU별로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퀄리티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 디텍션에는 mean average precision과 true positive IOU를 사용하는 게 좋고, face recognition에는 true positive match score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강학습 에이전트가 리얼타임으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이 AU 에스티메이터들이 가볍고 레이턴시가 되게 짧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U 스페시픽하고 가벼워야 하고, 또 이 각 AU 태스크에 맞게 피처도 잘 추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처럼 이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에스티메이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좌측의 피처 익스트랙터로 여기선 인셉션 네트워크를 활용하였고요. 뒷부분은 이제 퀄리티 클래시파이어라고 정의했는데, 이 퀄리티 클래시파이어는 AU별 이제 정확도 측정을 여러 개의 레이블로 나눌 수 있도록 이 출력 노드가 이 AU의 특정 레이블을 생성하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AU Specific Analytics Quality Estimator는 또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런 구조를 사용하였다. 근데 그럼에도 애초에 이 에스티메이터를 디자인을 할 때도 트레이닝 시간과 프랙티컬리티를 고려한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학습의 트레이닝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죠. 왜냐면은 그 환경 조건 변화 같은 거를 포착하려면은 그거를 실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날씨 변화 같은 거를 여기에 반영하고 싶다. 그럼 날씨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길 기다려야 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카메라에서 액션을 취하면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조절을 하면은 이게 지연이 발생해서 강학습 에이전트가 학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법으로 그냥 가상의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메라의 프레임 캡처에 대한 환경 조건, 이 카메라 설정의 이 변경 영향을 모방하는 가상 카메라를 그냥 개발해 버렸다. 이렇게 하면 강학습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또 이 한 장의 프레임을, 실제 카메라가 수집한 한 장의 프레임을 이 버추얼 카메라에서 여러 조건을 입혀서 다양한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rtual 카메라, 이 가상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가상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입력 프레임을 인풋받아서 이 시간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을 입력받아서 이 새로운 어, 가상의 프레임을 출력하는데요. 이 리컴포지션 펑션을 통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면 설명은 복잡하지만 결국 요약하면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24시간 비디오를 다 짧은 프레임으로 자른 뒤에 이 파라미터의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서 이미지가 트랜지션 되는 이 델타 메트릭 값들을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그 non automated 파라미터가 11가지가 되는데, 이 11가지의 파라미터를 0부터 10까지 그냥 다 조절해 보면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어, 이 벌추얼 카메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강학습 에이전트가 연계시켜서 이 강학습 에이전트가 일종의 프리트레이닝 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이라 하면은 이 Q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앞에 말한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캠튜너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캠튜너의 성능에 대한 실험이 또 다양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한 퍼포먼스 메저인데요. 이것도 여러 실험 조건에서
두 가지 AU,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개발된 가상 카메라를 통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붙은 5분 비디오를 반복을 하였고, 이 가상 카메라를 통해 뭐 태양의 위치 변경한다든지 이러면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이제 실제와 유사하게 이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V1부터 V8까지는 그 생성된 데이터에 5분 단위로 구성된 8개의 비디오에 대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스트로맨은 이벨루에이션 하는 데이터의 비디오의 시간을 쪼개서 이게 어떤 단위로 쪼갠지 안 나와 있는데 그 각 시간별로 초반에 몇 프레임에 대한 이 최적의 카메라 매개 변수를 그냥 휴먼 퍼세션을 통해 설정하고 이 각 쪼갠 단위별로 나머지 다른 시간에는 그냥 처음에 설정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유지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캠튜너, 그리고 캠튜너 알파, 베타가 있는데 캠튜너 베타는 아까 벌추얼 카메라를 통해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카메라 튜너 베타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온라인에 디플로이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한 에이전트인데 이제 상기 언급된 이 강학습 에이전트의 되게 긴 트레이닝 시간을 고려했을 때 아마 많은 트레이닝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튜너 알파는 프리 트레이닝을 버추얼 카메라에서 진행하고 실제 온라인에 디플로이 한 경우인데, 이 캠튜너와의 차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리얼 데이터에 대한 학습은 하지 않는다. 캠튜너는 프리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온라인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하며 학습하는 강학습 에이전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베이스라인, 즉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되었는데요. 이벨레이션 매트릭은 MA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맨의 경우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과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과 퍼슨 디텍션에서 모두 평균 1% 미만의 성능을 개선한 반면 캠튜너 베타와 비교하였을 때, 그러니까 가상 카메라를 통한 프리트레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레코그니션에서는 평균 2.7%, 퍼슨 디텍션에서는 평균 2.31%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상 카메라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캠튜너 알파의 경우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평균 6.01%, 퍼슨 디텍션에서는 평균 5.49%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도 이루어지고 또 실시간 학습도 이루어지는 이 캠튜너의 경우 페이스 레코그니션에서는 최대 13.8%, 퍼슨 디텍션에서는 최대 9.2% 정도 향상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들을 요약하자면 이 버추얼 카메라, 가상 카메라를 통한 오프라인 프리트레이닝은 강학습 에이전트가 빠르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디플로이했을 때 이 캠튜너 알파와 캠튜너의 결과를 비교하면 몇 차례의 실시간 학습을 통해 또 더 나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이 V3라는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그림에 이 좌측 그림은 V3 실험에서 캠튜너가 5분 동안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 시간에 걸친 IA 파라미터 조절에 따른 성능 개선을 관찰한 결과인데요. 이 캠튜너를 사용하면 기본 카메라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프레임당 약 0.026 mean IOU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Face Recognition AU에서 시간에 걸쳐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파라미터 조절을 관측을 해보면은 저자들은 이 프레임에서 이 전체 프레임의 약 2.4%가 초반에 얼굴이 관측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파라미터가 잘못되었구나를 판단하고 이 파라미터 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밑에 시스템 퍼포먼스는 캠튜너는 AU와 병렬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 애널리틱 파이프라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추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캠튜너가 충분히 가볍다. 그리고 또 이 버추얼 가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매우 빠르게 이거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 있는 그 파라미터 어저스먼트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거와 연결해서 파라미터가 서브옵티멀로 설정된 경우 캠튜너가 얼마나 빨리 반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3D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차량들이 정적으로 움직이는 비디오인데요. 이 좌측의 그림 두 개는 이 파라미터가 서브옵티멀로 설정된 경우, 오른쪽 경우는 캠튜너가 파라미터를 조절을 한 비디오를 이제 캡처한 결과입니다. 디텍터는 욜로를 사용하였고 이 두 개의 서브옵티멀 세팅에서 실험한 결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약 1분 안에 최적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조절을 수행할 수 있다가 이 실험에서 이 이밸루에이션에서 인사이트입니다. 또 이제 리얼월드에 또 적용을 했는데요. 이 리얼월드 주차장에서 캠튜너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제 주차장에 이 시스템을 디플로이해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와 캠튜너를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각각 2.2%와 15.9%의 사람을 추가 검지하였고, 차량의 경우 아침과 저녁에 각각 2.6 그리고 4.2%를 추가 감지하였습니다. 아침 시간대의 경우 추가 디텍션한 사람이 2.2%, 여기 3명인데 측정된 비디오 프레임 자체에 사람이 좀 적었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또 여기서 논문에서 언급하는 게 5G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교통사고 감지 태스크를 예로 캠튜너의 우수성을 언급을 하는데요. Automatic Vehicle Collision Task. 여기서는 그러니까 차량과 보행자를 안정적으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캠튜너는 이 환경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는 이 Automatic Vehicle Collision Task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교차로가 존재하는 테스트베드에서 1분 30초 길이의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녹화를 하고 캠튜너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본에는 같은 날 7개의 서로 다른 시간, 그러니까 다른 환경 조건에서 동일한 자동차 사고 시나리오를 실험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캠튜너와 베이스라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디텍션을 위해서는 efficient.을 사용을 했고, 어, 결과적으로 캠시널을 사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6.2%의 추가적인 자동차를 추가로 더 감지하고 오전 1시, 새벽 시간에 9.7%, 122대 정도의 더 많은 자동차를 감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과 유사한 실험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새벽에 민감한 이 교통사고 감지 태스크에 매우 적합하다. 이 캠튜너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우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느낀 것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수행한 장점은 수행한 연구들에 대한 정당성이 매우 탄탄하다. 모티베이션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시한 방법론이 왜 적합한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매우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또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AU 스페시픽하게 이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최초의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리뷰션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밸리에이션과 수행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통해 이 설득력이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한계는 캠튜너와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수행할 때 기본 IA 파라미터 값들이 모두 50으로 이니셜라이즈 된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이 50이라는 값이 태스크에 따라 얼마나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성능에 따라서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태스크별로 이밸루에이션 데이터 하는 별로 이 파라미터 값을 똑같이 쓰되 랜덤하게 설정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몇몇 이밸루에이션에서는 어떤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였는지, 또 튜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자였고요. 마지막으로 4개의 IA 파라미터를 여기서 조절하였는데 여기서 4개로 설정한 이유를 혼자 예상을 해보면은 강학습에서 액션 숫자가 여기서는 제어하는 카메라 파라미터 숫자가 증가하면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는데 이 문제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퓨처웍에서 그 non automated 파라미터 중의 일부를 또 추가로 조절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아마 액션 숫자가 증가하면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크게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아마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